관미성, 오늘은 백제의 관미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미성이라는 명칭은 삼국사기에 실려 있습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와 고구려본기에 실려 있는데, 먼저 백제본기를 보면 삼국사기 백제본기 진사왕 8년 초 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사왕 8년 7월에 고구려 왕 담덕이, 담덕은 광개토왕을 말합니다. 고구려 왕 담덕이 병사 4만 명을 거느리고 와서 북쪽 변경을 쳐서 석현성 등 10여 개 성을 함락시켰다. 왕은 담덕이 용병에 능하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막지 못하니 한수 이북의 여러 부락이 많이 함락되었다. 그 다음에 10월조 기사가 있습니다. 10월에 고구려가 관미성을 쳐서 함락시켰다. 그러니까 진사왕 8년 초에 광개토왕이 이때 즉위를 한 것입니다. 고구양왕이 사망하고 광개토왕이 즉위해서 7월에 석현성을 비롯해서 10여 개 성을 빼앗은 다음에 10월에 관미성을 쳐서 빼앗았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상통하는 내용이 고구려 본기 광개토왕 즉위년조에도 실려 있습니다. 광개토왕이 즉위한 것은 고구려왕이 이때 고구려왕 9년 5월에 사망했습니다. 5월에 죽고 광개토왕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왕에 즉위하자마자 7월에 석현성 등 10여 개의 성을 빼앗고 10월에 관미성까지 쳐서 빼앗은 것입니다. 이 관미성이 어디인가, 그에 대해서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미성의 위치에 대해서 강화도 옆의 교동도로 비정하는 설이 있고, 경기도 파주 교화면의 오두산성으로 비정하는 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고구려 본기 광개토왕 즉위년조에 관미성을 함락할 때의 그 특징을 묘사를 했는데, 사면초절, 사면이 모두 가파른 비탈, 절벽, 깎아지른 듯한 그런 절벽으로 되어 있다고 사면초절이라고 했고, 해수환용,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맞는 그 조건에 맞는 곳을 찾으니까 강화도 옆의 교동도가 적당하다라고 본 것인데, 그렇게 본 사람은 이병도 박사입니다. 이병도 박사는 강화도 옆 교동도에 있는 화계산성이 바로 이 관미성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그 견해를 따르고 있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해수 환류, 그리고 사면초절, 사면이 아주 가파른 비탈, 절벽이라는 것인데, 해수 환류는 맞지만 사면초절은 맞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도 박사는 화계산성이 사면이 초절하다는 이 설명에 딱 들어맞는다, 부합한다라고 했지만, 사실 교동도라는 섬은 화계산, 율두산, 수정산 세 개의 산 사이의 바다를 매립해 가지고 만들어진 섬이라고 합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펴낸 한국지명 유래지역을 보면은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화계산, 율두산, 수정산 세 개의 그를 비롯한 최소한 3개 이상의 섬들이 매립이 되어서 지금의 교동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로 배가 다닐 수 있었을 것이고, 배를 댈 만한 곳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배를 대고 상륙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면이 깎아지른 듯이 가파른 절벽, 사면초절, 여기에는 잘 들어맞지 않는 편입니다. 경기도 파주 교화면의 오두산성이라는 설, 이 설은 해수환요라는 두 번째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다라는 이 설명에 맞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약점이 이것입니다. 해수환요. 파주는 바다가 아닙니다. 물론 강물로 이렇게 삼면이 둘러싸여 있다 하지만은 사면초절과 해수환요, 바닷물로 둘러싸여, 바닷물로, 해수가 강물이 아닙니다. 바닷물로 둘러싸여져 있다면 바다 가운데의 섬이어야 맞습니다. 그러므로 경기도 파주라는 설도 그대로 따르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기와 여기 둘 다 일리가 있긴 하지만 그대로 따르기가 좀 뭔가 걸리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도대체 관미성이 어디냐,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분 많이 계실 겁니다. 저는 관미성이 이것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대마도. 그 근거가 무엇이냐? 솔직히 근거가 약합니다. 대마도가 관미성일 것이다, 그렇게 주장할 만한 근거가 약합니다만, 왜 그렇게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관미성의 위치는 아신왕 2년조에 나오는 설명이 있어서 대마도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신왕 2년조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공개토항에 의해서 백제가 관미성을 빼앗겼다고 했는데, 아신왕 2년조에 보면은 2년 8월에 왕이, 아신왕이죠, 좌장 진무에게 이르기를 관미성은 우리 북변의 요해지인데 지금은 고구려의 소유가 되었으니 이는 과인이 통속하는 바다. 경은 마땅히 마음을 써서 설력하라고 하였다. 드디어 병사 1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의 남경 남쪽 변경입니다. 남경을 칠 것을 계획하고 몸소 사절에 앞장서서 시석을 무릅쓰고, 시석은 화살과 돌입니다. 시석을 무릅쓰고 석현성 등 5성을 회복하려 하여 먼저 관미성을 둘러쌌으나 고구려 사람들이 성을 굳게 지켰다. 진무는 양도가 이어지지 못하므로 군사를 이끌고 돌아왔다. 공격을 하다가 도로 찾아오려고 공격을 하다가 진무 장군이 공격을 하다가 양도, 굴량미가 이어지지 않아서 도로 철수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 관미성에 대한, 관미성의 위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관미성은 우리 북변의 아북비입니다. 비는 시골 비자입니다. 우리나라의 북쪽 변경에 있는 금, 소매 금자입니다. 옷소매, 소매와 같은 그런 중요한 요해지다. 관미성자 아북비지 금요야라고, 이 구절을 보면은 백제의 북쪽이면 이쪽 어디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 대마도는 관미성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미성은 여기서만 생각하고 이 아래쪽에서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금자는 소매 금자, 옷 소매, 그리고 우리가 두루마기 한복 같은 데 보면 두루마기 같은 옷을 입을 때에 옷고름이 있습니다. 길게 이렇게 묶어서 앞으로 늘어뜨리죠. 그 옷고름을 가리키는 한자입니다. 소매 금자라고 하지만 옷고름, 두루마기의 그 늘어진 옷고름을 가리킵니다. 아라는 것은 아신농의 백제를 가리킵니다. 백제의 북쪽 변경에 있는 소매자락, 즉 옷고름과 같은 요지이다. 옷고름을 풀면은 옷을 벗어주십니다. 바로 몸이 보입니다. 옷고름을 묶으면은 딱 감쌉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딱 감싸는 어떤 관문과 같은 곳을, 관문의 역할을 하는 곳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소매 금자가 그렇습니다. 그러한 곳을 가리키는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관미성은 우리 여기 나오는 관미성자 북비, 우리의 백제의 북쪽에 있는, 북쪽 변경에 있는 요지라고 했으니까 북쪽 변경이면 여기는 백제의 남쪽이다. 그래서 백제의 북쪽 여기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은 백제의 강력이 여기에만 있었다라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고정관념을 버리고 백제가 여기도 조금 있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보면, 그 사실을 깨닫고 보면은 시각이 달라집니다. 백제가 여기에 분국 혹은 부용국, 담노라도 좋습니다. 백제 세력이 여기에도 있었다면 이 백제의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제의 북쪽을 가리키는 관미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관미성이 여기일 것이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마도일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마도가 관미성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첫 번째 이유가 이 관미성이란 이름 때문입니다. 다른 영상에서 대마라는 지명은 덤이라고 일컬었던 지명을 이렇게 더마라는 한자로 찾아야 적었을 것이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마도는 담을 쓴 것인데, 이건 백제 담노, 백제의 국명에서 담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 담으로 발음된 말을 연진 발음하면 다마, 대마라고 쓴 것인데, 이것을 일본인들이 도모바로 읽어서 도모바로 읽고 그것을 반파라고도 썼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대마, 도모바, 반파, 대마나 반파라는 표기는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 관미라는 표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관미성이 대마도와 같은 지명이 아니다, 연결이 되는 지명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마도를 일본에서 윗상자입니다. 상현이라고 썼다는 사실을 알고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상현은 일본어로 가미 아가타라고 있습니다. 가미 아가타, 감미 아가타라는 이 이름이 어디서 나왔을까? 여기서 비롯됐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일본에서 대마도를 상현, 대마도 중에서 북쪽 지역을 말합니다. 상현이라고 했다는, 가미 아가타라고 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니까 이 대마도가 관미성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과는 다르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관미성은 어디서 왔을까? 저는 상가라라는 상가라에서 관미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상가라라는 명칭은 가야금의 명인 우럭의 가야금 12곡 중에 이러한 명칭이 나옵니다. 상가라, 하가라 이러한 명칭이 나옵니다. 상가라는 가미가라를 쓴 것이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이 상가라, 하가라는 여기 남가라라고도 하죠. 이키섬. 이것은 상가라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 추측일 뿐입니다. 무슨 증거를 가지고 논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상가라였고 여기가 하가라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가라라 했던 것이 상가라는 가미가라입니다. 그래서 관미라고 쓰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 관미가 다시 감미 이 상을 위를 일본에서는 감이라 합니다. 그런데 감이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이 한자 상을 일본어에서 현대 일본에서 훈독하면은 감이 우에 위죠. 우리 한국에서 위가 우에입니다. 우에 우와 감이 그리고 또 다르게도 읽습니다. 아가루 아게루라고도 읽고 노보루 노보세루라고도 읽습니다. 아가루 아게루라고 읽는 것은 이것이 그냥 단순히 아래 위가 아니고 아래에서 물을 푸 올릴 때 두레박으로 물을 푸 올리는 것을 아가루 아게루라고 합니다. 또는 바다에서 육지로 상륙하는 것을 아가루 아게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마도를 감가라라고 했었는데 그 감미를 후대인들이, 즉 후대 일본인들이 가미 아가, 가미로도 읽고 아가 또는 아게라고도 읽어서 가미 중첩에서 가미 아가, 가미 아게라고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추측일 뿐입니다. 그래서 가미 아가의 땅이란 뜻에서 이것을 가미 아가타라고 했고 가미 아가의 땅, 가미 아가타라고 했는데 더 후대 일본인들이 가미와 아가타, 이것이 아가타입니다. 고를 가리키는 말이 아가타입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가미 아가타라고 쓰게 된 것이 아닌가. 이 가미 아가타에서 거꾸로 유추해서 이곳이 관미성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그것을 올라가면 상가라, 가미가라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관미성이 가미 아가타의 예전 지명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바로 여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관미성에 대해서 광개토항 적인연쪽 고구려 본기에 보면은 사면이 초절하고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었다라고 묘사를 해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잘 들어맞는 것이 여기도 아니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백과사전에서 대마도를 찾아보면 대마도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이고 그리고 해안이 바위 절벽으로 깎아치른 듯한 바위 절벽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대마도의 대부분은 험준한 산악지대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배를 타고 군사들이 와서 침공을 하려고 해도 침공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배를 대고 상륙해서 공격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 봉기에는 광개토왕이 병사들을 보내 7갈래의 병사로 나누어서 20일 동안 공격한 끝에 겨우 함락시켰다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천연 요새지는 난공불락의 요새지 바로 대마도밖에 없다고 생각나는 얘기입니다. 딱 얻는 것이 바로 대마도입니다. 관미성이 뭘 표기한 것인지 어떠한 의미를 가진 이름인지 그리고 어디인지 알 수 없을 때에는 전혀 알 수 없을 때에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와 연관된 지명 같이 나오는 다른 지명들은 어디인가를 보면 됩니다. 이 관미성이 언급된 백제봉기 진사왕 8년조에 보면은 진사왕 8년 7월에 고구려 왕 담덕이 병사 4만 명을 거느리고 와서 북변을 쳐 석현성 등 10여 성을 함락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석현성이 나옵니다. 7월에는 석현성 등 10여 개 성을 함락시키고 10월에는 관미성을 함락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개토왕이 7월에 병사 4만 명을 거느려 와서 공격한 성, 즉 빼앗은 성이 어디일까? 그것이 석현성이라고 했는데 석현성이 어디일까? 관미성이 어디인지 모를 때는 이 석현성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석현성은 돌석자와 제현, 제고개입니다. 산고개. 우리말로는 아마 돌매 정도였을 것입니다. 돌매. 그것을 다른 한자로 표기하면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석현성이 여수 남쪽에 있는 돌산도라고 생각합니다. 돌산도. 지금의 돌산도가 바로 석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산, 돌매를 돌산이라고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광개토왕이 진사왕 8년에 빼앗아간 10개의 성은 그 대표적인 성 석현성은 바로 여기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백제 성왕이 신라군과 최후로 싸웠던 관산성 그리고 성왕이 사망한 전사한 구천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관산성은 일본 서기의 구타무라라고 나오는 이 거제도 큰 담나 거제도가 관산성이고 구천은 통영 지금의 견내량이 구천이라고 그렇게 비정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 삼국사기 백제봉기와 신라봉기를 보면 백제와 신라가 와산성에서 많이 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와산성. 아주 많이 등장하는 지명이 와산성입니다. 와산성의 와는 개구리 와자인데 지금의 거제도 앵산으로 추측이 됩니다. 저는 와산이 거제도 앵산, 앵은 꾀꼬리 앵자입니다. 그래서 와산이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와산은 거제도 앵산으로 추측되고 또 관산성은 구타무라 즉 거제도로 추측된다고 했습니다. 신라와 백제가 많이 싸운 곳 관산성, 와산성 그리고 우산성, 금현성 우산성 또는 금현성 또 도살성 신라와 백제가 여기서 금현성, 도살성 싸우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고구려가 여기서 싸웠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강력을 우리가 머릿속에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싸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만 싸웠을 것이다 고 기계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또 진사왕 6년 9월 백제봉기에 보면은 달솔 진가모를 보내 고구려 도건성을 함락시키고 200명을 노획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사왕 6년 9월에 고구려의 도건성을 공격해서 뺏었다는 것입니다. 백제가 고구려의 도건성은 어디일까? 도곤 도곤의 곤은 땅을 말합니다. 땅을 일본어로는 츠치랍니다. 츠치. 이 도를 일본어에서 한자 도를 음독하면 츠로 읽습니다. 이것을 음독하면 츠가 되고 이것을 훈독하면 츠치입니다. 그래서 츠츠라는 지명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대마도 남쪽, 가장 남쪽 남단에 있습니다. 여기에 츠츠사키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도건성, 고구려의 도건성은 백제가 아신왕 6년 9월에 뺏었다는 도건성은 바로 여기라고 봅니다. 대마도 남쪽 여기라고 봅니다. 여기를 뺏었는데 2년 후인 진사왕 8년에 광개토왕 즉위년이죠. 고구려가 관미성은 여기라고 했습니다. 관미성을 공격해서 점령을 합니다. 그 전에 여기를 되찾기 전에 고구려가 공격하기 전에 백제와 외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이쪽을 공격해야 되겠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백제와 외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고구려 군이 이렇게 와서 남쪽 섬들과 이 해안에 있는 성들을 공격해서 뺏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석현성 등 10여 개 성을 빼앗았는데 진사왕이 함부로 나가서 싸우지를 못하고 막지를 못하니까 이 한수 이북의 부락, 한수 이북의 부락이 많이 함락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한수가 어디있냐? 한수는 보통 한강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여기일 것이라고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지명은 여기저기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만 한수가 아니라 여기 거제도 있는 여기도 한수가 있었던 게 아닐까, 한수라고 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즉, 이 거제도와 통영 사이에 보면은 한산도가 있습니다. 한산도는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이 통영과 바로 아래, 그 아래 남쪽에 보면은 미륵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미륵도와 거제도 사이에 한산도가 있고, 저는 한산도와 미륵도 그리고 통영 그 사이 바다를 한수라고 일컫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것을 한수라 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수 이북의 성은 여기를 가리킨 게 아니라 이 일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앞으로 연구를 해서 그 증거 자료를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또 삼국사기에 보면은 수곡성 아래에서 고구려와 백제가 많이 싸운 것으로 나옵니다. 수곡성은 저는 이 일대로 비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수곡성이 경남 진주시 수곡면을 가리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곡성, 도건성, 와산성, 관산성, 그리고 석현성, 이 모두가 이 남해안의 섬을 위주로 해서 이 해안, 백제와 외가 연결되는 연결 교역로인 이 주변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미성은 대마도로 봐야 옳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이 관미성에 관련된 역사 기록이 삼국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제가 표를 작성해 놓은 것은 삼국사기의 연표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삼국사기의 이 연도 기록은 1년 정도가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삼국사기의 이 연도는 1년 정도가 잘못되어 있고, 사실은 이렇게 돼야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게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광개토왕이 즉위한 해는 391년이 돼야 올바른 것입니다. 1년을 이렇게 앞으로 당겨야 들어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91년, 영락 1년이 391년입니다. 영락 6년, 광개토왕 비문을 보면 영락 6년은 병신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개토왕 6년입니다. 영락 6년. 1년을 이렇게 조정하면은 391년, 10여년, 광개토왕이 즉위하던 해에 백제로부터 관미성을 빼앗았다라는 결론이 되는데, 광개토왕비 비문에는 관미성은 없지만 이 10여년조 10여년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광개토왕비 비문에서 10여년조는 아주 유명하죠. 역사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 10여년조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광개토왕비 비문에서 10여년조는 보통 이 구절을 말합니다. 백잔신라 구시 송민 유래조공 이 외 20여년대 또 해파 백잔 뭐뭐뭐라 이위신민. 이 해석을 두고 한국, 일본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많이 벌어졌죠. 물론 제대로 된 해석을 내놓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 레 다음에 왜 이 10몇 년대 다음에 글자가 생략됐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백잔신라는 구시 송민으로 옛날부터 조공을 해왔고, 레 조공, 그리고 외는 이 10몇 년대 여기에 조공이 생략됐다 했습니다. 외는 10몇 년 이후로 조공을 해왔다. 레 조공. 그리고 도해파 백잔 여기에는 임나신라가 아니고 임나가라. 백잔 임나가라를 격파하고 신민으로 삼았다. 신하로 삼았다. 누가? 외가 아니고 광개토왕 고구려가 도해파 바다를 건너서 백잔 임나가라를 격파하고 신민으로 삼았다. 그래서 외가 10여 년 이후로 조공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즉 10여 년 이후로 외가 조공을 해왔는데, 그 전에 10여 년에 광개토왕이 도해파 바다를 건너서 백잔 임나가라를
치고 신하로 삼았다는, 신민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관미성을 함락시킨 이 해, 고구려가 석현성 등 10여 성을 7월 달에 함락시키고 또 10월에 관미성을 공격해서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삼국사기에는 없지만 광개토왕비에는 임나가라를 쳤다. 백잔 임나가라를 쳤다. 그래서 백잔과 임나가라. 임나는 여기를 가리킨다. 그래서 말로고 여기 임나와 가라, 가라츠 여기까지 친 것입니다. 사실 임나는 만노를 쓴 것으로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했으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만나를 쓴 것으로 여기에 있는 만로국, 여기에 있는 말로국이 사실상 똑같은 이름입니다. 한자만 다를 뿐이고 만노와 말로는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말로국 역시 여기와 여기 이렇게 바다를 사이에 두고 양쪽이 영역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말로, 즉 임나, 말로와 임나, 만로, 말로, 임나 모두 같은 만너를 쓴 것입니다. 말로국, 즉 백잔과 말로 그리고 가라도 여기까지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가라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돈하, 즉 수루가라고 하는데 여기가 각록이었습니다. 각록, 이 각록도 가라와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가락이죠. 가락, 각락, 각록. 가라는 여기 이렇게 걸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91년) 신묘년에 광개토왕이 저기에서 군사를 이끌고 여기를 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백제와 외가 연결되어 있는 이쪽을 공격을 해서 정벌을 해서 빼앗은 것이, 정벌한 것이 광개토왕비에는 이러한 내용으로 적혀 있고 삼국사기에는 석현성 등 10여 개 성을 뺏고 7월에는 그 다음 10월에는 관미성을 빼앗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같은 해의 기록이고 같은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삼국사기의 이 석현성, 관미성 공격한 기록과 광개토왕비 10여년조 기록, 백잔 임나가라를 바다를 건너가서 또 해파 백잔 임나가라, 바다를 건너서 백잔 임나가라를 쳐서 신민으로 삼았다는 이 내용은 상통한다는 것입니다. 관미성은 어디를 가리키는가? 지금까지의 영상 내용을 종합 정리하면은 관미성은 대마도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관미성은 일본에서 가미아가타라고, 여기를 가미아가타라고 하는데 가미아가타의 그 예전 지명이 관미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미아가의 땅이었는데 가미아가타에서 아가타를 이렇게 표기 자체를 일본에서 바꾸어서 가미아가타가 됐는데 가미와 아가 중첩해서 적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가미아가타라는 대마도를 가리키는 일본 지명을 바탕으로 해서 거꾸로 유추하면 관미성이 바로 여기일 가능성이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관미성은 고구려 분기에 사면이 초절하고 해수가
바닷물이 둘러싸여 있었다라고 했는데 사면초절 해수환요라는 이 구절에 가장 잘 들어맞는 곳이 바로 이 대마도이고 이에 연관된 지명 석현성 등 10여 개 성이라 했는데 석현성이 어디냐? 석현성 여기 여수 바다 남쪽, 여수 남쪽에 돌산도가 석현성일 것이다. 그리고 진사왕 6년초에 나오는 도건성, 백제가 빼앗았다는 고구려 도건성이 대마도 남쪽의 스스라는 스사키가 백제가 고구려로부터 빼앗은 도건성, 진사왕 6년초에 빼앗았습니다. 도건성도 여기, 그래서 석현성, 도건성, 관미성 모두가 이 남해안과 일본 사이의 섬들의 대부분이었다. 다시 말해서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한 것은 이렇게 북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밀어내린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이렇게 와서 백제와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이 지역을 정벌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391년 신묘년조, 광개토왕릉비에는 신묘년조로 되어 있는데 광개토왕이 바다를 건너서 백잔 임나가라를 격파하고 신민으로 삼았다는 내용과 상통한다. 삼국사기의 백제분기 기록과 삼국사기 고구려 분기에 나오는 관미성 공격에 관한 기록은, 이 삼국사기의 기록은 광개토왕비 391년조 즉 10여 년조 내용과 상통한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진사왕 8년 광개토왕 1년에 고구려가 뺏어간 이 관미성을 아신왕이 즉위해서 아신왕 2년에 진무라는 장군, 좌장 진무라고 합니다. 진무라는 장군을 보내서 도로 찾아오게끔 공격을 했으나 진무가 공격을 했으나 결국 되찾지 못하고 철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좌장 진무 이 진무는 일본 서기에 초대 천황으로 되어 있는 신무 천황과 동일한 인물로 추측이 됩니다. 진무를 일본어에서 음독하면 진무입니다. 이 신무 역시 진무입니다. 우리 한국어, 이 한자의 한국어 발음은 진무, 신무로 다르지만은 일본어에서는 진무, 둘 다 진무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무를 일본 서기, 일본 사람들은 진무 같으니까 이렇게 표기하고, 똑같은 진무니까 이렇게 표기하고 이 사람을 초대 천왕으로 후대인들이 초대 천왕으로 여긴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신무 천왕의 이름, 즉 진무와 동일한 인물로 추측되는 신무 천왕의 이름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무 천왕은 기원전 660년대의 인물로 되어 있지만은 그것이 잘못됐고 그 연도가 잘못된 것이고, 사실은 400년대 초반, 350년대 후반에서 400년대 초반의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상 새로 만들어서 다른 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했으니까 여기서는 더 다루지 않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고구려가 뺏어갔다는 백제의 관미성은 여기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대마도이며, 고구려는 백제와 외의 연결을 끊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공격을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 남해안의 섬들, 백제의 성들을 함락하고 관미성, 즉 대마도까지 함락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역사, 그 중에서도 한국 고대사, 일본 고대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관미성이 대마도를 가리킨다고 하는 저의 이 견해에 대해서 과연 올바르게 생각한 것인지, 올바르게 추측한 것인지, 완전히 잘못된 것인지 검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